그래서 거기 이제 그 39쪽에 나오는 그 주요 작품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39쪽의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이제 농림관 스포동의 그 배비장이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배탈을 핑계로 이제 애랑을 훔쳐봐요. 그러니까 이게 방선문 계곡이라는 게 신선이 방문하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방선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랑을 어떻게 보면 뭐랄까 선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선문 계곡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주도를 가면 이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랑과 계획을 세워서 애랑이 서방 흉내를 내며 망신을 주고요. 바다에 빠뜨린다며 배비양이 들어있는 괴짝을 동원 마당에 물을 뿌리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0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비장은 일종의 중인이에요. 중인. 비장이라는 배비장 할 때 비장이.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서민층 계층에서는 상층 계급이죠. 서민 중에서는 그러니까 위세와 법도를 강조하고 귀족 지향적이에요. 근데 귀족에 비하면 또 아주 낮은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인 계층의 위선적이고 호색적인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호색이니까 그런 그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에서 여기 쓰잖아요. 호색이 세 가지 도 있어요. 첫 번째는 색깔, 두 번째는 유의 세계.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이런 거죠. 색즉 시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정말 탁발 이런 걸로 하시고 정말 아주 최소한의 걸 가지고 사시잖아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막 있는 것만 따지면 끝이 없지 않나요? 뭐 핸드폰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양, 더 좋은 사양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잘만 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여자를 가리켜요. 한자에 세 번. 세 가지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호색이. 그래서 이제 그 계급 간의 갈등, 외래인과 토착민도 읽을 수 있는 있는데 중인 계층이지만 그런 지배층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토착민, 특히 이제 애랑이나 방자는 제주도의 토착민이잖아요. 그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써놓은 것이고 그 양반의 어떤 그 중인의 그 뭐랄까 위선 이런 것을 풍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밑에 달락 보세요.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은 울리고 웃기는 데 있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은. 그래서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 등장하는 울리고 웃기게 얽힌 일할 뜻이 필승록, 권삼득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일화가 있다. 울리고 웃기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다.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제 그 한문 단편과 함께 현실을 잘 반영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41쪽. 41쪽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1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이제 문제가 있죠. 거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금오신화 작품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41쪽에 나오는 거기 보면 당연히 최생우진기겠죠. 최생우진기는 아닙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취이용남이라고 그랬죠? 만취이용남. 써보세요. 그러니까 만복사 접복이 있죠? 치유부 벽정기 있고 이생규장전도 있고 그다음에 용공부연 남연부주지가 없네요. 남연부주지가 들어가야죠. 자, 2번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이 아닌 거 쭉 보니까 2번이네요. 두 세계는 전세 인연으로 맺어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몽자류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몽자류 소설. 기억나죠? 구운몽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성진과 팔선녀의 관계가 성진이 양소유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양소유. 그리고 팔선녀는 2처, 6첩으로 간다고 그랬죠? 팔선녀가. 자, 그 다음에 설화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이동 경로가 아닌 건 적벽가라고 그랬죠. 적벽가는 근원설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설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 자체가 있다고 그랬죠. 삼국지연이. 심청가도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 근원설화 이제 그 박탄 이야기 있죠. 박탄 이야기.
수군가 같은 경우도 구토지설, 그 토끼와 그 뭡니까 자라 이야기죠. 그런 그 이런 것도 있었고. 자, 4번 전기 소설의 특징이 아닌 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2번 적극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소극적으로 소, 소극적.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이 소극적.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다.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셋째에 보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나와요. 나머지는 다 맞고. 자, 5번 임진록에 등장하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이순신, 서단대사, 김덕령, 이여송. 그래서 이제 이런 임진록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런 역사 군담 소설이고 역사 군담 소설에서 이제 그런 아닌 것은.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재로는 28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28페이지. 28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28페이지. 28쪽에 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열패감에 젖은 백성들의 승리해가지고 사명당 이순신 서산대사 뭐 나올 거예요. 나오죠. 뭐 여러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여성도 나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기홍대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 6번째. 계모형 소설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시남정기는 뭐라고 했어요? 4번에. 이건 쟁총형이라고 했잖아요. 써보세요. 쟁총형 소설. 사시남정기는 쟁총형, 총애를 다투는 사람. 쟁총형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도 끝났어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짧아요. 되게 고수설의 유통 방식입니다. 자, 고수설의 일단 유통 방식은 자, 필기를 좀 할게요. 43페이지인데 일단 책의 유통 방식이라고 하시고요. 이 책의 유통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반각본. 자, 이 반각본은 일종의 뭐니까 목판본이에요. 목판본. 목판본인데 이 목판본은 뭐냐면 이윤 목적으로 인쇄하는 거예요. 이게 반각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책본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새책본은 쉽게 말하면 책 대여점이죠. 책 대여점에서 대여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책들은 한글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붓으로 베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이 많아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필사본이 또 따로 있죠. 필사본. 그래서 필사본은 손으로 직접 써서 책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책 유통 방식은 반각본과 새책본과 필사본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43쪽의 윗부분 여백에다가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여기는 뭐 금방 끝납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43쪽을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43쪽. 거기 그 위에 부분에 이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설이 개인의 독서물뿐 아니라 구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연이라는 것은 구연동화 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읊는 거예요. 유통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소설책을 구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독사가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있죠. 전문적으로 소설 유통해주는 강독사는 소설 유통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강독사는 써놓으세요. 책을 읽어주는 소설 낭독자라고 써놓으세요. 강독사라는 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그 무슨 뭡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게 일종의 강독사 이야기, 강독사 이야기. 그걸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수 이야기가 뒤로 넘겨보시면 있어요. 뒤에 넘기면 84쪽.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중간에 읽어보시는데 막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 그다음 계속 읽어요. 자, 거기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인용문. 워낙 재미있게 읽기 때문에 청중들이 겹겹이 담을 쌓는다.
그는 읽다가 가장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면 읽기를 멈춘다. 청중은 화해가 궁금하여 다음에란 차별하는 게 돈을 다투어 던지는데 요전법이라고 하는 요전법이 네모치시고요. 이 요자가 부를 요자예요. 부를 요자. 그러니까 돈을 부르는 법이란 뜻이에요. 요전법. 돈을 부르는 법. 그래서 위에 대목에서처럼 이 당시의 직업적 소설 낭독자를 전기수라고 일컬었다. 맞죠? 전기수들이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음 문헌 유통으로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필사본, 세책본, 반각본. 밑줄 쳐보세요. 44페이지에 지금 인용문에서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 있어요. 필사본과 세책본. 필사본은 그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세책본은 뭐예요? 책 대여점. 반각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판본. 목판본.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이 세책본은 이제 서울에서만 주로 있었던 방식이다. 서울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대여해 주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것까지는 잘 안 읽어도 됩니다. 자, 45쪽. 45쪽. 45쪽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다음 널리 알려진 반각본에다 밑줄 세요. 반각본. 판매를 통해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인쇄한 목판본이다. 나오죠?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판본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밑에서 넷째 줄 밑줄 치세요. 경판본, 안판본이 많으며 안성판본도 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경판본, 안판본도 있고 안성판본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고소설의 유통 방식을 통해 볼 때 조선 후기 당대의 시장 중심으로 독자 호응 위주의 소설을 지향하는 의식이 있었다. 독자에게 흥미가 있어야지 이제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가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런 것이 나오고요. 지금도 드라마 보면 다 사필귀정이죠. 특히 그 뭡니까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다 보세요. 사필귀정이지. 정의가 승리한다. 아닙니까? 자, 객관식 문제 1번. 구현 유통 관련 직업이 아닌 것은 당연히 5번의 고수죠. 고수는 판소리에서 북을 쳐준 사람이에요. 얼쑤하고 북 쳐준 사람. 나머지 다 맞죠. 전기수, 소리꾼, 강담사, 강창사가 있는데 자, 강담사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강독사는 책을 읽어주는 소설 낭독자라고 그랬죠. 강독사. 강담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이라고 썼어요. 강담사, 이야기꾼. 그 다음에 강창사는 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리꾼이라고 썼어요. 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리꾼. 이게 강창사예요. 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리꾼 강창사.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게 적으시고요. 자, 설명 좀 틀린 거 아까도 설명드렸죠. 2번입니다. 반각본은 서울과 전주에서만 만들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판본도 있다? 아까 금방 했는데 안성판본 목판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성판. 거기 그 안성판. 45쪽에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 보세요. 경판본은 안판본이 가장 많으며 경판본은 서울 경기판 주로 이제 서울판. 서울판이라고 그랬죠. 완판본 전주판 안성판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면 맞고요. 3번 세책본을 유통했던 대표적인 작품이 남원고사의 4번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에 들어서서 세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세책점에 유통되었는지 기록이 없었다. 최남선이 개작한 고본 춘향전이 세책본인 남원고사를 모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이다. 이런 말 나왔죠. 남원고사가 남원고사. 그래서 남원고사인 4번이 답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실래요? 그 47쪽의 아랫부분에다 해도 되고요. 이 독자층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이 중인 이하 하층민들, 중인 이하 하층민들에게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 소설을 읽어주죠.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로 인해 소설의 독자층이
늘어나고 동시장이 발전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1장의 이제 내용들. 이 1장이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1장이래. 1장, 2장, 3장, 그러니까 다 합해서 1장이 맞죠? 1장의,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끝났다고. 1장이 총론인데, 총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다음에 이제 단편 소설의 작품인 금옷이나 뭐 기재기, 손곡산인전, 삼설기, 양반전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거기 그 책의 앞쪽에 좀 넘어가 보세요. 앞쪽에 2장을 넘기면 책 제일 앞에 2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차례가 있을 거예요. 차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1장의 총론의 3개가 끝났고 이제 2장이 단편 소설 5작품, 그죠? 양반전까지. 3장이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 장편 소설이 다시 창작기 소설과 판소리기 소설로 나눠지고 창작기 소설 8작품, 홍길동전부터 쭉 나오고 판소리기 소설 2작품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여기 보면 51쪽을 좀 펴보시면 51쪽부터 나오는 한문이 쫙 나와요. 51쪽부터 58쪽까지. 그 한문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문 하면 좋은데 뭐 시험에서 아이고, 한문에서 어메. 한문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